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간은 2007년 8월 20일이었어요. 캐나다 밴쿠버라는 도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제디디아 섬에 한 가족이 보트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가족 중에 한 명은요, 저기 물에 떠있는 뭔가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은 보트를 천천히 가까이 대고 그 물체를 확인하게 되죠. 놀랍게도 그것은 남성의 오른발이었습니다. 발에는 양말과 신발이 고스란히 신겨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고요. 특히나 신발은 아디다스 운동화였어요. 바로 이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2003년에 생산된 신발이었는데 주로 인도에서 팔렸던 신발이라고 알려졌어요. 자, 신발을 신겨진 발목이 발견되었다는 건 어딘가에 이 시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찰은 이 발목의 DNA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 인근에 살고 있던 한 남성이 평소에 우울증을 앓다가 실종된 기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까진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6일 후에 8월 26일입니다. 이 제디디아 섬에서 남쪽으로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브리올라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섬 인근에서 주민 부부가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것 또한 남성의 오른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이요, 발견 당시에는 이미 상당히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동물들이 먹었는지 훼손도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발목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이 신발은 바로 하얀색 리복 운동화였어요. 이 신발은 2004년에 북미 지역에서 중심으로 팔렸던 제품인데 2007년에는 사실 이미 단종된 제품이었죠.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연속해서 2번이나 신발을 신은 발목이 발견됐다는 거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2008년 2월 8일 이 2번째 발목이 발견된 가브리올라 섬에서 다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간 곳에 위치한 발데즈 섬이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벌목공 2명이 또 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고요. 신고 있던 신발은 바로 나이키의 운동화였어요. 신원 조회 결과 이 발은 21세 남성의 것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발목이 발견되기 4년 전에 실종 상태에 있던 사람이죠. 그의 죽음은 자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끝났을까요? 3달이 흘렀습니다. 2008년 5월 22일 이 같은 지역의 리치몬드 커크랜드 섬의 섬지기가 북쪽 해안가를 돌다가 4번째 발을 발견합니다. 이 발은 그런데 여성의 발이었어요. 그리고 양말과 신발을 다 신고 있었죠. 신발은 1999년에 제조된 뉴발란스 스니커즈였어요. 운동화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이후에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16일 날 5번째 발이 또 발견됩니다. 이게 근접 지역에 위치한 웨스트햄 섬에서 여행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남성의 왼쪽 발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건 남성의 왼쪽 발이었죠. 알고 보니까 이 발은 이 3번째 이 나이키 신발 아시죠? 이 나이키 신발 3번째로 발데즈 섬에서 발견된 이 신의 오른발과 동일 인물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특히 발목 시신과 신발이 신겨진 형태로 발견이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신문에서도 이 기사를 떠들었고 이게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발목만 발견됐어요. 이 사건이 연쇄살인인지 또는 토막살인인지 사실 경찰도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캐나다는 2008년 7월부터 각종 경찰들과 또 법의학자들, 또 해양 관련 학자들을 다 모아서 수사를 벌이긴 했지만 단서는커녕 이 발견된 발들 간의 무슨 연관성조차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발의 신원을 찾기 위해서 실종자들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이들과 이제 완벽하게 매치되는 사람을 찾긴 힘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게 혹시 신발의 상표 또는 신발의 사이즈, 판매 지역 또는 시기, 장소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들 간의 연관성은 찾지 못합니다. 법의학자 말에 의하면요. 시체가 물에서 부패를 하면서 이 발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 자연스럽게 시신에서 떠내려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토막을 낸 건 아닐까요? 수사에 진척이 없던 중 6번째 발이 발견됩니다. 2008년 8월 1일이었어요. 남성의 오른쪽 발이 신발을 신은 채 해변의 야영지에서 발견된 것이었는데요. 바닷속에 한참 동안 있었는지 해초로 덮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 11월 11일 이 같은 지역 리치몬드 프레이저 강에서 7번째 여성의 왼발이 발견됩니다. 이 발은 작은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법의학자들은 이 4번째로 발견된 아까 뉴발란스 신고 있었던 여자 발 기억나시죠? 그 오른쪽 발목과 이 왼쪽 발목을 합쳐서 동일 인물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자, 그녀는 2004년 4월 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한동안 더 이상의 신발을 신은 발목은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27일 리치몬드 해안가를 걷던 남성 2명이 8번째 발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은 오른쪽 발이었고요. 신발은 흰색 나이키 운동화였고요. 이 발의 신원은 인근에 살던 남성으로 2008년 1월에 실종됐다고 보고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법의학자들이 봤을 때 자연사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밝히게 되죠. 자, 제가 중간에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사건들을 계속 만나시게 될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여기는 밴쿠버 지역이고요. 여선 국경선을 중심으로 요 밑에는 미국, 워싱턴의 시애틀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번호를 매겨본 것처럼 1번, 중간에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까지 계속해서 신발을 신은 발목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2010년 12월 5일에 미국의 워싱턴주 타코마 이 밑에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밴쿠버로부터 약 220km 정도 내려온 곳이에요. 근데 여기 갯벌에서 하나의 발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소년 또는 작은 성인의 오른쪽 발로 하이킹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2011년 8월 30일 약 8개월 정도가 지났죠. 다시 캐나다 밴쿠버 인근에서 남자의 발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4일 이 인근 지역에서 호수의 수영장에서 야영을 하던 사람들이 하이킹 부츠 안에 남성의 오른발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발은요, 다행히 신원이 밝혀집니다. 2012년이 돼서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발의 주인은 1987년 실종된 이 지역 어부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게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발견되다니. 하지만 경찰은 이게 타살이 아니라 이 발이 시체에서 자연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같은 해 12월 10일 미국의 다시 밑에 지역 워싱턴 시애틀에서는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도시의 그 다리 밑에서 검은 비닐봉투에 든 사람의 다리와 뼈 그리고 발이 같이 발견돼요. 해결되지 못했고 신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겨서 2012년 1월 26일 다시 밴쿠버로 올라가서 해양박물관 근처 공원에서 장화를 신고 있는 발목이 또 발견이 됩니다. 제가 조금 징그러운 사진이지만 요거는 합성 사진이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2014년 5월 6일 미국 워싱턴 시애틀 해안에서 뉴발란스 신발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물론 신발을 신고 있는 발목이 발견되죠. 622 모델이었고요. 흰색 운동화. 이 모델은 2008년 4월에 출시된 모델이었어요. 자, 2004년까지 그러니까 계속 신발을 신고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의 발목이 계속 발견되다가 끝났냐? 아니에요. 2016년 2월에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근처에서 등산객이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있는 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5일 후에 그 발과 일치하는 발을 주변 인근에서 다시 찾게 돼요. 총 이 밴쿠버 지역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배로 이동할 수 있는 물길이 같이 닿아 있는 이 미국의 워싱턴 지역까지 연결해서 이곳 통틀어서 총 16번의 신발을 신고 있는 발목을 발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와우! 이 사건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일단 2007년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이후로 매해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유독 발목, 신발이 신겨진 발목이 발견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발목의 신원은 대부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많은 또 다른 추론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지나다가 보트나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의 발이 잘려서 온 게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05년에 그 근처 섬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4명의 남자의 발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200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시신의 일부들이 해류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떠다니고 그러다 멀리 운반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나서 바닷물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하필 이 지역에 온 게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단정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의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론도 있었어요. 왜 일본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있잖아요. 그 쓰나미가 이렇게 사람들을 덮치게 되면서 그때 희생자들의 발이 캐나다 밴쿠버 근처의 세일리시 해변까지 떠내려온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고 나면 한참 후에 밴쿠버나 아까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린 밴쿠버나 이 시애틀 등지에서 일본어가 적힌 공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쓰나미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라면 2007년 이후에서 계속해서 매해년마다 이렇게 잘린 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쓰나미는 오래전부터 계속 발생을 한 거잖아요, 지구에. 그런데 2007년 이 시점부터 계속 발생하게 된 건 무슨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론이라고만, 가설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어디 일부에서는 혹시 투신 자살한 사람들의 유해 중에 일부가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또 다른 신발들과는 좀 달리 운동화가 많이 발견됐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운동화는 좀 물에 이제 떨어졌을 때 가볍기 때문에 부패가 같이 이루어지다가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운동화와 함께 더 쉽게 물에 떠오른 게 아니냐라는 이론도 있고요.
실제로 2008년 5월과 11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발견된 발의 주인은 4년 전에 다른 캐나다의 시에서 투신 자살한 여성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 사건은 캐나다 세일리아 해변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이 미스테리한 신발 신은 발목 사건으로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발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누구의 것일까요? 정말 최근에 접한 미스테리 사건 중에 가장 현실적이면서 또 최근에 일어나기까지 한 아리송한 사건이었는데요. 다음 미스테리 사건은 영상 속에서 확인하시죠.